간에 쌓인 결석이 만병의 원인이다.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 프롤로그. 당신의 간에 담석이 쌓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담석이 담낭에서만 발견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담석은 간에서 만들어지며 아주 적은 수의 담석만이 담낭에서 만들어진다. 직접 간 청소를 해보면 이것이 사실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비전문가이건 의사이건 과학자이건 담낭 제거 수술로 인해 이제는 담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간을 청소해보면 내가 여기서 굳이 결과를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과학적 증명이나 의학적 설명이 있더라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큼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간 청소를 하고 나서 변기 안에 떠있는 수백 개의 초록색이나 베이지색, 갈색이나 검은색을 띤 담석들을 한번 보고 나면 직관적으로 자신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것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몸에서 나온 돌들을 모아서 화학 실험실로 가져가거나 의사에게 그것이 모두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담당 의사는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여러분의 계획에 대해 격려를 해줄 수도 있고 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다시는 간 청소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 인구 중 대략 20%의 사람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든 담낭에 담석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외과적 수술을 통해 이 중요한 장기를 제거한다. 실제로 외과적 수술을 통해 담낭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수술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담낭 제거 수술을 받는다. 심지어 어떤 의사들은 담낭 제거가 대수롭지 않은 일인 양 환자에게 말한다. 만약 이미 담낭을 제거한 독자라면 부디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기를 바란다. 그런 이들의 간에서 담석을 제거하는 것은 담낭이 아직 남아있는 이들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담석은 담낭보다는 간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자연의학을 연구하고 갖가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던 수천 명의 환자들을 상대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단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그들 모두의 간에 상당량의 담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놀랍게도 그들 중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이들만이 담낭에 담석이 생긴 것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간에 있는 담석은 양호한 건강 상태와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간에 있는 담석이야말로 병을 발생시키고 잘 낫지 않게 하는 주범이라 할 수 있다. 간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담석 생성이라는 현상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확실히 제도권, 의학과 전체론적 양쪽 모두에게 범하는 가장 불행한 실수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학에서 간섭적으로 시행하는 것처럼 진단 목적의 혈액 검사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실제로 간의 건강을 평가하는 데 너무나 큰 오류를 범할 여지가 있다. 간에 한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심지어 간 내 담간의 만성적인 폐색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혈액 검사에서는 완벽한 정상 범위로 간효소 수치를 나타낼 수 있다. 간 내 담간 폐색은 우리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그러나 현대의학에서 그것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처지에서도 간이 그런 상태인지를 알아내거나 진단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방법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간의 건강을 진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혈액 속의 간 효소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수치는 가령 간염이나 간 경변증에 걸렸을 때처럼
간세포의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나 상승한다. 간의 손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개 간내 담간 폐색이 수년 동안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난 이후인 경우가 많다. 표준적인 임상 검사에서는 간에 담석이 생긴 것을 대부분 알아내지 못한다. 이 때문에 어떤 의사는 만약 환자가 스스로 간 청소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해낸 한 움큼의 담석을 본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것은 담석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할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와 같은 것을 매우 상세히 기술한 연구 자료로 가득한 의학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의 내부에서 담석이 생긴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다. 간의 내부에서 담석이 생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의 대부분은 이미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인 1920에서 1960년대 수행된 것이다. 오늘날의 보건 종사자들은 최근 2, 3년 동안에 보고된 것을 말할 것도 없고 50년도 더 된 연구 결과를 공부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오늘날에는 디지털로 문서를 스캔하여 보존하는 기술 덕분에 이와 같이 오래된 의학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 따라서 그와 같은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간내 결석 혹은 간내 담석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한결 나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좀 더 최근에 나온 간내 결석에 대한 임상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는 연구원들이 간내 담간을 맡고 있는 결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가 설명되어 있다. 외과 최고의 저널인 외과학 정보에 발표된 이 연구 결과에서는 담낭에 생긴 담석과 간에 생긴 담석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보고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외과 의사들과 병리학자들 모두 간 내부의 담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결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석은 발생 위치, 발생 빈도, 개수와 형태 등이 담낭에서 발생하는 담간 결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간 결석 혹은 간내 결석은 이와 같은 상황이 고려된 명칭이다. 존스 홉킨스 대학과 같은 명망 있는 최고의 몇몇 연구 중심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간내 담석을 자신들의 출간물이나 웹사이트에서 설명하거나 인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간내의 담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고한 과학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 많은 예학 전문가들이 아직도 간내의 담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간 청소 과정에서 나온 결석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저 간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재료 중 하나인 올리브 오일이 어쩌다가 뭉치어 생긴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는 간내 담석이 서구인들에게서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생하기 시작한 현상이라는 주장을 자주 해왔다. 간내 담석과 관련한 연구의 대상은 대부분 영양 결핍 상태에 있고 체중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지 담즙 생산이 촉진될 정도로 기름진 음식물을 섭취하는 이들이 아니다. 체중 감소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간내 담석의 주된 원인이다. 서구인들의 경우 과거에는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는 좀 더 영양이 풍부하고 오염물질이나 살충제 등으로부터 안전하며 가공되지 않은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섭취했다. 그들이 섭취한 대부분의 음식들은 집에서 기른 신선한 재료나 지역 농장에서 구입한 자연 재료로 만든 것이다. 화학적인 합성 보존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품 공장과 그곳에서 만들어내는 44,000가지 이상의 인공식품, 집단 예방접종, 유독성 화장품, 불소 첨가 수돗물, 환경오염 물질 등이 넘쳐나고 독성 가득한 약물이 남용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간은 엄청난 양의 담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오늘날 이러한 해로운 것을 피할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는 한 간내 담석 발생은 필연적이다. 의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간내 담석의 생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 간에 생기는 담석이 어떻게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간단한 과정을 거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과 활력을
영구적으로 회복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된다. 스스로 간 청소를 했을 때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유익할 것이다. 깨끗하게 청소된 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한 번 더 부여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많이 있지만 그것의 대부분은 간에 영향을 미친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을 다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만일 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그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 될 것이다. 아울러 건강을 위한 다른 모든 노력도 거의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간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의 성장과 기능을 직접적으로 통제한다. 그것이 어떤 종류든 세포의 기능 이상, 결함, 비정상적인 성장 패턴과 같은 것은 대개 간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간은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간은 원래 가지고 있던 성능의 60% 이상이 손상을 입기 전까지는 혈액 검사에서 정상 수치가 나올 정도로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간의 상태를 오해하게 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질병이 발생하는 근원을 추적하다 보면 대개는 간이 최초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 책의 제1장에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연관성을 다루는데 중점을 두었다. 질병이나 좋지 못한 건강을 나타내는 증상은 모두 어디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세혈관이 막히면 일단의 세포들에게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상황에 빠진 세포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특별한 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 물론 피해를 본 세포들 중 상당수는 기근에 살아남지 못하고 그냥 죽어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회복력이 좀 더 강한 일부 세포들은 돌연변이를 통해 이처럼 가혹한 상황에 적응한다. 그리하여 젖산과 같은 신진대사 노폐물을 이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세포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서 마실 물이 떨어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소변을 마시는 것과 같다. 세포의 돌연변이를 통해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은 폐혈성 중독과 장기 손상으로 인한 즉각적인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몸이 시도하는 최후의 방편일 뿐이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독성 노폐물과 세포 잔해물이 축적되는 것에 대한 몸의 당연한 반응을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불행하게도 몸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생존 메커니즘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른다. 자가 면역이라는 말 속에 몸이 자신을 스스로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악성 종양이 생기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합 조직이나 혈관 내벽이나 림프관 등이 심하게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건강한 세포들에게 생명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이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폐색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비가 생겨 대장이 막히면 몸은 대변에 섞여 있는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게 된다. 장의 아랫부분에 대변이 쌓이면 대장에 독소가 축적된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몸 전체에 독소가 쌓인다. 만성 변비는 심지어 심리적으로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식이성 무기물에 의해 신장에 쌓인 결정은 신장과 방광에서 소변의 흐름을 가로막으며 이로 인해 신장염이나 신부전증을 야기할 수 있다. 비뇨기계에 그러한 무기물이 축적되면 체중 증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산성이나 독성의 노폐물이 가슴과 폐에 축적되면 몸은 이와 같은 유독물질을 붙잡아 두기 위해 점액 분비 반응을 나타낸다. 그 결과 폐 속에서 공기의 흐름이 막히고 몸은 말 그대로 숨이 가쁜 상태가 된다. 만일 몸에 이미 많은 양의 독성 물질이 축적되어 있고 폐색이 진행되어 있다면 폐 감염이 생길 수도 있다. 폐 감염은 손상을 입었거나
약해진 폐세포를 몸이 스스로 파괴하고 제거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포들은 썩어버리거나 고름이 생긴다. 폐에 생긴 폐색은 손상을 입거나 약해진 세포들을 자연스럽게 제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기침이나 콧물과 같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러한 폐색이 해소되지 못하면 고름이 폐의 조직 사이에 갇히게 된다. 그러면 폐기된 세포의 잔해와 독성 노폐물로 폐색이 발생한 부분을 청소하려는 몸의 필사적인 노력을 돕기 위해 그 현장에 병원성 세균이 자연스럽게 증식한다. 의사들은 이와 같은 생존 메커니즘을 포도상 구균 감염 혹은 폐렴이라고 부른다. 독소, 죽은 세균 혹은 살아있는 세균으로 가득한 끈끈한 점액이 목과 귀를 연결하는 통로인 유수타키오관에 쌓이면 난청이나 이염이 생길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산성식품이나 음료로 인해 혈소판들이 서로 달라붙어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면 모세혈관과 동맥에서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이로 인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을 비롯하여 관절염이나 고혈압, 심지어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이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몸에서 이와 같은 폐색이나 혹은 이와 유사한 것이 생기는 것은 간 기능 저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특히 간과 담낭에 생긴 담석으로 인한 폐색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간과 담낭에 고체화된 담즙, 덩어리나 유기물질 혹은 무기물질이 쌓이면 음식물을 소화하거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며 혈액 속의 해로운 물질을 중화시키는 등 생명활동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 간내 담간과 담낭에 생긴 폐색을 뚫어주기만 해도 몸을 구성하는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들은 더 많은 산소로 호흡하고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진대사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뇌와 신경계, 내분비계, 몸의 모든 부분이 서로 완벽하게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대부분의 환자들의 간에는 엄청난 양의 담석이 있다. 그들의 간을 청소해보면 의사들도 이러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간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한 생명 유지의 필수 기관인 이 장기가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범인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이다. 간에 있는 담석 대부분은 담즙과 동일한 무해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성분은 콜레스테롤이다. 일부 담석은 지방산과 담간에서 나온 기타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다. 담석 대부분이 이처럼 담즙이나 유기 물질이 엉켜붙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등에서는 대부분 불검출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서구인들의 간에서 석회화된 결석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반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아시아인에게서는 이런 일이 좀 더 자주 발생한다. 담낭에서는 이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여기에서 생기는 담석의 최대 20%까지는 전체가 무기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이 칼슘염과 담즙 색소로 구성된다. 담낭에 있는 이들 담석은 단단하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서 검사 과정에서 쉽게 발견된다. 반면 간에 있는 담석은 상대적으로 무르고 칼슘 성분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콜레스테롤이 주 성분인 담석이나 다른 지방 덩어리가 간내 담간을 막고 있을 때만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이른바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뿐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초음파 사진을 보면 간의 색깔이 거의 대부분 검은색 대신 흰색으로 보인다. 지방간이 되면 스스로 질식되거나 기능을 멈추기 전까지 최대 7만 개까지 담석이 생길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병원에서 간 검사를 한 결과 지방간으로 나온다면 의사는 당신의 간에 너무 많은 지방 조직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아마도 담당 의사가 간내에 담석이 있다고 말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간에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결석의 대부분은 초음파나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촬영 사진을 전문가가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해보면 간내 담간 중 일부가 막혀서 옆으로 퍼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좀 더 크기가 크고 단단한 결석이나
결석이 뭉쳐 팽창되어 있는 담가는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주요한 간 질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의사들이 간 내 결석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불행하게도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임에도 간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방간이 초기 단계이거나 담간에 생긴 담석이 쉽게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의료기관은 이처럼 중요하고 역할이 많은 장기를 구하기 위해 어떠한 치료도 하지 않는다. 서구 선진국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간 속에 담즙과 지방이 뭉친 덩어리를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씩 쌓아놓고 살아간다. 이 담석은 간 내 담간을 지속적으로 가로막는데 이로 인해 그의 중요한 장기와 몸의 나머지 부분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담석은 종류가 어떤 것이든 모두 간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의사나 여러분 자신이 그 담석을 일반적인 무기물 성분의 결석으로 여기든 지방이 뭉친 것으로 여기든 혹은 경화된 담즙이 엉켜붙은 것으로 여기든 그것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담즙이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결과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담즙의 흐름이 막힌 것과 같은 간단한 문제가 어떻게 심장질환이나 당뇨, 암과 같은 복잡한 질병의 원인이 되느냐 하는 점이다.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은 맛이 있으며 노란색이나 갈색, 초록색을 띠는 알칼리성 액체다. 담즙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각 기능이 모두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기관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담즙은 지방이나 칼슘,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물의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서 적정 수준의 지방 함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그것은 간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장 안에서 산과 염기의 균형을 맞추고 대장의 위에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담즙은 인간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과 심장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며 때로는 그것을 치료하는 역할까지 한다. 이렇듯 담즙은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제도권의 주류 의학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빌리루빈이나 빌리베르딘과 같이 담즙 색소가 인간의 몸에서 생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2008년에 저명한 의학 저널인 돌연변이 연구에 보고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담즙 색소는 강력한 항돌연변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과거에는 특히 빌리루빈과 같은 담즙 색소가 헤모글로빈에 이화작용해서 만들어지는 쓸모없는 부산물로서 몸에 쌓이면 해로운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이 연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 약 20년 동안 담즙 색소의 생리학적인 기능을 면밀히 살피는 연구가 점점 더 늘어났다. 그 결과 담즙 색소에는 매우 중요한 항독 기능과 항돌연변이 기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많이 나왔다. 피부나 눈에 황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환자는 의사들의 말을 듣고 겁을 집어먹거나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의사들은 이것이 실제로는 반응성이 매우 큰 활성산소와 돌연변이 유발암 같은 위험한 물질을 몸이 제거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말해주지 않는데 이러한 물질은 모두 정상세포를 암세포가 되도록 유도한다고 알려진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우리 몸은 때때로 정말 건강해지기 위해 스스로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나는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이 지금까지 의학계에서 나온 것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고대 의학 체계, 즉 6천년의 역사를 가진 아유르베다 의학 체계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담간이나 담낭에 생긴 담석에 의해 그 흐름이 막히지만 않는다면 담즙은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몸속의 빌리루빈과 빌리베르딘의 농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본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황달이 발생했을 때
담즙 색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심지어 B형 급성 간염에 의해 생긴 끈질기고 통제가 어려운 천식을 완화해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와 비슷한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의학계에서 질병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실제로는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우리 몸의 고도로 복합적인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약회사에서 만든 의약품으로 증상을 치료하거나 억제한다면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려는 우리 몸의 노력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만다. 우리는 약을 사용하여 몸과 전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그저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몸의 노력을 도와줘야 한다. 담즙과 그 구성 성분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담즙이 항상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 우리 몸의 간은 날마다 대략 1에서 1.5리터 정도의 담즙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강하고 건강한 소화기관을 유지할 수 있고 세포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산화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으며 몸의 모든 세포에 적정량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만한 양의 담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음식물 소화, 노폐물 제거, 혈액의 독성 제거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컵 정도나 그보다 적은 양의 담즙만을 만들어낸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건강과 관련한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담즙 생산량 부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 수천 개의 담석이 간내 담관을 틀어막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어떤 담석은 담낭에서 생겨날 수도 있다. 몇 차례의 간 청소를 통하여 이들 장기에서 담석을 제거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한다면 간과 담낭은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효율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몸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불편한 증상이나 질병이 가라앉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지속된 알레르기 증상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요통이 사라지면서 힘이 넘치고 삶의 질이 개선되기도 한다. 간내 담관에서 담석을 제거하는 것은 건강을 회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한 번에 최대 수백 개의 담석을 고통 없이 제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담석의 크기는 바늘머리만 한 것에서부터 작은 호두 정도만 한 것까지 다양하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골프공만큼은 큰 것도 있다. 실제로 간을 청소하는 데는 14시간 미만이 걸리며 주말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제1장에서는 간의 내부나 외부에 있는 담간에 담석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건강에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크고 작은 대부분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제2장에서는 간이나 담낭에 담석이 있을 경우 이를 알려주는 표시나 증상을 구분하는 법을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담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실제로 간과 담낭에 생긴 담석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었다. 이 과정은 먼저 6일간 담석을 부드럽게 하는 예비 단계를 거쳐 올리브 오일과 감귤류 주스를 섞은 음료를 마셔 실제로 간 청소를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제5장에서는 새로운 담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제6장에서는 이와 같은 자가 치료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유익한 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제7장에서는 비전문가와 의학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간 청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 오해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간을 청소하고 건강을 돌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이들에 의해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다루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간 청소를 통해 최대 효과를 얻고 그것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먼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기를 권한다. 나는 안전하고 완벽하게 간과 담낭을 청소하고 소화기관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내게 간과 담낭을 청소하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 간을 청소하는 실제 과정은 정말로 간단하다. 간 청소의 효과는 오일 혼합물이 간과 담낭에서 담즙이 강력하고 빠르게 흐를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서 기인한다. 간의 독성 물질과
콜레스테롤이 뭉친 담석이 있거나 담낭에 석회화된 담석이 있다면 담즙이 분출하면서 이것들을 함께 배출시킨다. 간과 담낭에 있는 모든 독성 물질과 담석이 총 담관을 통해 빠져나오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건강과 행복, 활력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의 여행이 큰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 담석의 존재의 유무는 어떻게 아는가? 불치병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종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나는 그들의 간에 많은 담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담낭에도 담석이 있었다. 간과 담낭을 청소하여 담석을 제거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을 따르게 하자 많은 환자들이 질병에서 회복되었다. 그 질병은 주류의학이나 대체의학에서 사용하는 치료법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던 것이었다. 간과 담낭 청소에 어떤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기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것은 다만 몸이 자신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준다. 본 장에서는 간과 담낭에 담석이 있음을 알려주는 일반적인 증상에 관해 설명한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간과 담낭 청소를 통해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앞으로 설명할 증상은 상당히 정확한 것이다. 담석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라도 간을 청소하면 건강 상태가 상당히 개선되므로 시도해 볼 만하다. 푸딩 맛은 먹어보아야 안다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우리 몸속에 담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간과 담낭을 청소해 보는 것이다. 혹시 있을지 모를 담석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질병의 증상이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간과 담낭 청소가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이다. 건강이 나빠지는 데는 부족한 영양, 불규칙적인 수면 습관,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여 비타민 D가 부족해진 것 등 여러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간에 담석이 생기게 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간 청소와는 별개로 따로따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간 청소는 단지 미봉책으로 끝나며 건강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3장과 제5장에서 다룬다. 담석이 있음을 알려주는 증상.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 피부의 주요 기능은 변화무쌍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 피부 안쪽에 있는 몸이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또한 외부의 미생물이나 유해한 물질에 대한 장벽 역할도 한다. 피부는 이렇게 외부 영향에서 몸을 보호하는 역할 외에도 몸 안쪽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밖으로 표현해주는 역할도 한다. 피부를 보면 몸 안의 장기와 체액의 상태를 알 수 있다. 몸의 어떤 부분이든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혈액과 림프액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잡티나 변색, 피부 건조, 번들거림, 주름 등의 상태로 피부에 나타난다. 거의 모든 피부 질환은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한다. 담석이 생기면 순환기 장애가 생긴다. 이로 인하여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피부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오래된 피부 세포를 건강한 것으로 교체하는 속도도 느려진다. 특히 아래에서 설명하는 피부의 변화는 간과 담낭에 담석이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다. 검은 반점과 크고 작은 갈색 반점. 이것의 색깔은 주근깨나 점과 비슷하다. 이것은 이마의 양옆, 눈썹 사이, 눈 밑에 주로 나타난다. 또한 오른쪽 어깨 바로 위나 어깨뼈 사이에 나타나기도 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중년과 노년의 사람에게서 흔히 생기는 손등이나 팔뚝의 검버섯이다. 간이나 담낭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담석이 대장에서 붙잡히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만나는 부위에 이와 같은 반점이 생긴다. 간과 담낭과 장에서 대부분의 담석이 제거되면 이러한 검버섯도 사라지기 시작한다. 검버섯이나 검은 잡티는 특히 피부가 매우 얇고 간내 담간에 폐색이 있는 이들에게서 잘 나타난다.
간 내 담간에 폐색이 있으면 담즙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특정 부위의 피부 밑에 있는 결합 조직에 축적된다. 점점 양이 늘어가던 담즙은 시간이 되면 피부의 표피층으로 나간다. 역류된 담즙에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 이를 중화하여 피부세포가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주변으로 몰려든다. 이렇게 독성 물질과 멜라닌 색소가 뒤섞인 혼합물이 검은 반점을 만든다. 담즙 색소 또한 피부의 변색에 일조한다. 심한 경우에는 얼굴 전체와 안구의 색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생기기도 한다. 만약 피부색이 어둡게 변한다면 혈액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간의 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임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햇볕에 많이 노출되거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검버섯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믿음이다. 검버섯을 영어로는 리버 스팟이라고 한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간 때문에 생기는 반점이라는 뜻이다. 햇볕은 단지 담즙 색소와 멜라닌과 섞여있던 독성 노폐물을 피부의 표면으로 나오도록 이끄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피부 밑에 결합 조직에 축적되어 있던 독성 노폐물을 피부의 표피층으로 옮기는 것은 몸의 건강에 이롭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햇볕이다. 눈썹 사이에 세로 주름. 양 눈썹 사이에 한두 개에서 세 개의 깊은 세로 주름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에 깊은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간에 많은 담석이 축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 주름은 간이 비대해지고 딱딱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름이 더 깊고 길수록 간 기능의 퇴화가 많이 진행된 것이다. 60세가 넘어서 이 부위에 가는 주름이 생기는 것은 폐색된 간 문제 때문이라기보다 피부의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오른쪽 눈썹 가까이에 생긴 깊은 주름은 비장에 폐색이 생기고 비장이 확대되었음을 나타낸다. 아마도 그 비장은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혈액세포와 자신의 신진대사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세로로 깊이 난 주름은 억압된 불만과 분노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분노는 담석이 정상적인 담즙의 흐름을 방해할 때 생겨난다. 화를 잘 내는 성격은 독성 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있게 만든다. 간은 담즙을 통해 이 독성 물질을 제거하려고 애쓴다. 일부 독성 담즙은 혈액 속으로 역류하는데 이것은 분노를 야기하는 감정적인 불안을 만들어낸다. 또한 거꾸로 분노가 담석의 생성을 촉발하기도 한다. 만약 주름이 진 곳에 희거나 노란 반점이 같이 생겼다면 간에 낭종이나 종양이 생기고 있을 수도 있다. 주름이 있건 없건 눈썹 사이에 뾰루지가 생기거나 털이 자라면 간, 담낭, 비장이 세포 잔해물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능력을 일부 상실했음을 나타낸다. 콧대를 가로지르는 가로주름. 이것은 간의 담석으로 인해 췌장 장애가 생겼음을 나타낸다. 주름이 깊고 뚜렷하다면 췌장염이나 당뇨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간과 담낭에 담석이 쌓여 간, 담낭, 췌장, 비장의 활력이 떨어졌음을 나타낸다. 콧대 양쪽이 함께 변색되기도 하는데 특히 이것은 비장의 기능이 손상을 입었음을 의미한다. 이마 부분의 번들거림. 이것은 담석 때문에 간 기능이 약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마 부분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얼굴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것은 간과 담낭에서 담즙의 기능에 장애가 생겼고 췌장, 신장, 배출기관이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머리 가운데 부분의 탈모. 이것은 간, 심장, 작은 창자, 췌장, 생식기관의 폐색이 점점 심해지고 독성 물질을 처리하느라 혹사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심혈관 질환, 만성 소화불량이 있거나 낭종이나 종양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40세가 되기도 전에 흰머리가 많이 나는 것은 간과 담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코에 나타나는 증상. 코 끝에 있는 조직이 단단하고 두꺼워짐. 이것은 간 기능이 만성적으로 허약해져
동맥이 경화되고 심장, 간, 비장, 신장, 전립선에 지방이 축적되었음을 나타낸다. 정도가 심해지고 겉에서 혈관이 보일 정도가 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임박했음을 나타낸다. 딸기코, 코가 늘 빨간 것은 심장이 정상이 아니며 고혈압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임을 나타낸다. 코의 색이 자줏빛을 띠는 것은 저혈압을 나타낸다. 두 경우 모두 대부분 간, 소화기관,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것이 원인이다. 고단백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주 원인이다. 코끝 갈라짐. 이것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함을 나타낸다. 갈라진 코끝의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크다면 심장의 두 부분 중 한쪽이 비정상으로 커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럴 경우에는 부정맥과 공황 발작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변비, 대장염, 유궤양 등의 소화장애로 인하여 림프계가 심하게 폐삭되어 있을 수 있다. 많은 양의 담석이 간세포로 공급되는 혈액을 차단하며 간 기능이 약해지고 담즙의 분비량이 불충분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나는 간 청소 이후 코의 갈라짐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코가 왼쪽으로 휘어짐. 사고나 부상이 원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코의 모양이 비대칭인 것은 몸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장기 기능이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몸의 오른쪽 부분에는 간, 담낭, 오른쪽 신장, 상행결장, 오른쪽 난소, 고환, 운해가 있다. 코가 비대칭인 주 요인은 간과 담낭에 담석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간 청소를 통해 담석을 제거하면 코의 모양도 제자리를 찾는다. 눈에 나타나는 증상. 눈 밑 노르스름한 피부색. 이것은 간과 담낭의 활동량이 지나친 것을 의미한다. 소화기관의 지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장, 방광, 생식, 기관 등이 혹사를 당하면 눈 밑 피부색이 어둡게 변한다. 심한 경우에는 검게 변하기도 한다. 림프액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때때로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눈 밑의 피부색이 희그무레해지거나 창백하게 된다. 또한 내분비 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아래 눈꺼풀 밑에 물집. 이것은 소화기관과 분비기관에 폐색이 발생하여 머리 부분에서 림프액의 배출이 불충분할 때 생긴다. 만약 이것이 만성적인 데다가 여기에 지방이 차 있다면 방광, 난소, 나팔관, 자궁, 전립선에 감염이나 낭종이 경우에 따라서는 종양이 있음을 나타낸다. 눈동자에 끼는 백태. 이것은 대부분 점액과 변성 단백질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눈동자에 백태가 끼는 것은 간 기능과 소화 능력이 오랫동안 부실하여 백내장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흰자에 지속적인 충혈. 이것은 모세혈관의 팽창에 의한 것으로 순환기관과 호흡 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나타낸다. 눈의 흰자위에 희거나 노란 점액이 끼는 것은 간과 담낭에 많은 양의 담석이 쌓여서 몸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지방질이 축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몸에 양성이나 악성 낭종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눈의 홍채 주변부, 특히 아래쪽에 하얗게 탈색되는 증상. 하얀 부분이 홍채의 원래 색을 뒤덮고 있는 것은 순환기관의 어느 부분에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 있고 림프기관 또한 지방질에 의해 폐색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눈이 자연스러운 강체를 이름. 이것은 간과 신장이 모두 폐색되어 혈액을 정상적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독성 물질과 과다한 노폐물에 의하여 오염된 혈액은 깨끗한 것에 비해 무겁고 탁하다. 탁해진 혈액은 혈액순환을 더디게 하고 장기와 세포뿐만 아니라 눈에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소를 감소시킨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많은 수의 세포가 퇴화하거나 노화하거나 사멸한다. 혈액은 중력을 거슬러 가며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부위는 바로 눈과 두뇌다.
대부분의 시력 장애는 간과 신장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 데서 간접적으로 연유한다. 간이 건강하고 효율적이면 눈 조직이 깨끗하고 영양이 풍부한 혈액을 잘 순환시킬 수 있다. 이로부터 눈과 관련한 대부분의 장애가 개선될 수 있다. 혀, 구강, 입술, 치아에 나타나는 증상. 혓바닥에 설태가 생김. 이것은 담즙 분비가 비정상적임을 나타내는데 담즙 분비의 불균형은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소화되지 않고 발효되거나 부패된 음식물의 독성 잔해물은 장 속에 오랫동안 머문다. 이것은 가슴 림프관에서 림프액의 흐름을 가로막고 목과 구강 주변의 독성 물질과 미생물을 분해하여 제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칸디다 알비칸스와 같은 발효 세균은 혀의 표면에 있는 분비물층에서 성장과 번식이 매우 활발하다. 혓바늘. 혓바늘이 생기는 것은 장내 세균총이 약화되었으며 작은 창자와 큰 창자에 발효되거나 부패하고 있는 중인 음식물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혓바닥 갈라짐. 이것은 장에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음식물이 충분한 양의 담즙과 섞이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이것은 세균에 의해 부패하고 그로 인하여 독성물질의 근원이 된다. 장 내벽이 이러한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성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자극을 받고 손상을 입는다. 그로 인해 장 내벽에 병변이나 흉터나 경화된 부위가 생겨나고 혓바닥 갈라짐까지 나타난다. 장 폐색은 담즙과 독성 물질과 세균이 위장으로 역류하여 위 점막을 자극하고 지나치게 많은 양의 점액이 분비되게 된다. 이 중 일부가 구강 주변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입안에 쓴맛이 느껴지고 목을 깨끗이 하려고 자주 기침을 하게 된다.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소화되지 않고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면 이러한 쓴맛이 나지 않는 점액이 배출된다. 점액은 독성 물질을 붙잡아서 중화하는 역할도 하지만 가슴, 목, 부비강, 귀 등에서의 폐색과 감염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입냄새와 잦은 트림. 이 두 가지는 모두 소화되지 않고 발효 중이거나 부패되고 있는 음식물이 위장관에 남아있음을 나타낸다. 노폐물을 먹고 사는 세균이 배출하는 가스는 매우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입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 기도의 윗부분에 생긴 만성적인 폐색과 충치 역시 같은 증상을 나타낸다. 입안 구석에 딱딱한 가피 생성. 이것은 담즙이 위장으로 역류하거나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십이지 궤양이 있음을 나타낸다. 입안의 부위나 혀에 생긴 궤양은 해당 부위와 연계된 위장 간에 감염이나 궤양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아랫입술의 바깥쪽이 헌 것은 큰 창자에 궤양성 병변이 있음을, 입술에 굳은 포진이 생기는 것은 작은 창자 내벽에 좀 더 심각한 감염과 궤양이 있음을 나타낸다. 입술에 검은 점이 생기거나 상처가 남, 간, 담낭, 신장에 생긴 폐색이 몸 전체에서 혈액순환과 림프액의 순환을 지연시킬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모세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수축되었을 수도 있다. 입술이 검붉은 색이나 보라색을 띠면 심장과 폐, 호흡기관의 기능이 약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입술이 붓거나 부풀어 오름. 이것은 소화기 장애가 있음을 나타낸다. 아랫입술이 붓는다면 변비나 설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대장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에서 독성 가스가 만들어지면 뱃속이 부글거리고 복통이 생긴다. 윗입술이 붓거나 부풀어 오르는 것은 위장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 경우 소화불량이나 잦은 속쓰림이 함께 찾아온다. 굳게 담은 입술은 간과 담낭, 신장의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표시다. 아랫입술이 건조하고 쉽게 부르튼다면 만성 변비나 만성 설사가 있고 대장에 많은 양의 산성 독성 물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대장세포의 탈수증과 함께 나타난다.
붓고 피가 나는 민감한 잇몸. 장내 림프관의 폐색으로 인하여 입 주변에서 림프액의 배출이 불충분하면 누구나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혈액은 간이 제거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산성 노폐물을 잇몸을 포함하여 세포 조직에 내다 버린다. 목구멍 깊숙한 곳에 감염. 편도가 붓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목구멍 깊숙한 곳에 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림프관 폐색이 그 원인이다.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편도염은 림프액과 위장관에서 역류한 노폐물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이 편도에 지속적으로 잔류하여 나타난다. 정제의 설탕과 정크푸드는 편도염 발생 위험을 엄청나게 증가시킨다. 치아질환. 이것은 주로 영양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다. 소화불량이나 정제 식품, 가공식품, 설탕, 초콜릿, 육류, 치즈, 커피, 탄산음료 같은 산성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몸에서 미네랄과 비타민의 결핍을 초래한다. 성인은 보통 32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치아는 척추의 척추골과 대응하며 척추골은 주요 장기나 분비선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4개의 송곳니가 썩으면 간과 담낭에 담석이 있음을 나타낸다. 치아 중에서도 특히 송곳니가 누런색이면 복부 중앙에 위치한 장기인 간, 담낭, 위장, 췌장, 비장에 독성 물질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다. 세균은 충치의 원인이 아니다. 세균은 단지 이미 산과 알칼리의 균형이 무너져 있고 많은 양의 독성 물질이 쌓여 있는 치아 조직을 공격할 뿐이다. 적절한 양의 침 분비는 치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말로 건강한 치아는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건강한 소화기관과 균형 잡힌 채식을 통해 가능하다. 손발톱, 발에 나타나는 증상. 손가락 끝 피부가 희고 지방이 많음. 이것은 소화기관과 림프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게다가 간과 신장에서 낭종과 종양이 자라고 있을 수 있다. 많은 양의 지방이 배출되면 특히 손가락 끝의 앞부분이 미끈거리기도 한다. 검붉은 손톱. 이것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지방산, 미네랄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간, 담낭, 비장이 폐색되어 있고 활력이 떨어져 있으며 모든 분비 기능이 노폐물에 의해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희끄무레한 손톱. 이것은 심장, 간, 췌장, 전립선, 난소의 안과 주변에 지방과 점액이 축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상태인 빈혈증을 동반한다. 손톱의 조갑 종혈증. 이것은 손톱의 세로로 밭고랑처럼 홈이 생기는 증상이다. 영양분 흡수가 잘 안되고 소화기관, 간, 신장의 중요한 기능이 붕괴된 상태임을 나타낸다. 엄지손톱에 홈이 깊으면서 끝이 갈라지는 것은 고환, 전립선, 난소의 기능이 정상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것은 소화기관과 순환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조갑 횡구증. 이것은 손 발톱의 가운데 부분에 가로줄 모양의 함몰이 생기는 것이다. 식습관의 특이한 변화나 급격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식습관의 불균형을 고친 경우이거나 새로운 식습관 불균형이 생겨난 경우에 모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손발톱의 백색 반점. 이것은 설탕이나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를 과하게 섭취했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몸이 많은 양의 칼슘과 아연을 제거하면서 나타난다. 설탕은 산성화 성질이 강하고 뼈와 치아에서 미네랄이 새어나오도록 만든다.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너무 많이 먹으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발바닥 앞쪽 볼록한 부분에 딱딱한 돌출부 생성. 이 증상은 몸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장기인 간, 위장, 췌장, 비장에 점진적인 경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간과 담낭에 수많은 담석이 쌓여 있음을 나타낸다. 발의 색이 노랗게 변함. 이것은 간과 담낭에 많은 담석이 쌓여 있음을 나타낸다. 발의 어느 부위든
초록색으로 변하면 비장과 림프기관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것이며 낭종과 양성이나 악성의 종양이 생겨날 수 있다. 약지 발가락 끝이 딱딱해지거나 그 아랫부분에 굳은 살이 생김. 이것은 담낭의 기능이 약해졌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약지 발가락이 단단해지고 굽어 있으며 통증이 있는 것은 담낭과 간에 오래전부터 담석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엄지발가락이 굽는 증상.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굽어 검지발가락 쪽으로 향해 있으면 간 내 담간에 생긴 담석으로 인해 간 기능이 약해졌음을 나타낸다. 그와 동시에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과 대사노폐물, 세포 잔해물 등에서 나온 독성 잔해물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비장과 림프기관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약지와 새끼 발톱의 표면이 거칠고 하얗게 됨. 이것은 간과 담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장과 방광 역시 기능이 약화되었음을 나타낸다. 대변으로 알 수 있는 증상. 대변에서 강한 악취가 남. 이것은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았거나 섭취한 음식이 몸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발효되거나 부패한 음식물과 대변 속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해로운 세균이 매우 불쾌한 냄새를 발생시키고 대변을 끈적끈적하게 만든다. 정상적인 대변은 얇은 점액층으로 덮여 있고 이 점액층 덕분에 항문에 변이 묻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변을 보고 화장지로 항문을 닦아야 한다면 소화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야생에 있는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변을 보고 나서 화장지로 항문을 닦아낼 필요가 없다. 물기가 없고 딱딱한 대변. 이것은 대부분 간과 담낭에서 담즙 분비가 불충분하여 생기는 변비가 있음을 나타낸다. 끈적끈적한 대변이 나오는 것도 같은 원인에서 기인한다. 설사는 소화기관과 특히 간의 기능이 약해졌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신호다. 창백한 회색이나 점토색인 대변. 이것 또한 간 기능이 약화되고 담즙 분비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이다. 담즙 색소가 충분히 있어야 대변의 색이 정상적인 황갈색이 된다. 물에 뜨는 대변. 대변에 소화되지 않은 많은 양의 지방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물보다 가벼워진다. 담즙이 없으면 지방 함유 식품을 섭취했을 때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변을 통해 배출하게 되는데 이를 지방변이라고 한다. 지방변이 있으면 거품이 생기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 이 증상이 있으면 몸에 꼭 필요한 지방산과 지용성 비타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 큰 창자에 남아있는 소화되지 않은 지방질이 산패하면 독성 물질이 생성되고 장 내벽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결론. 간과 담낭에 담석이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나 증상은 위에 열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어깨의 통증, 테니스 엘보, 오십견, 손발 저림, 자골 신경통 등은 간에 생긴 담석과 확실한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담석을 제거하면 대개 이러한 증상도 사라진다는 점에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몸은 복잡한 정보망과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집합체다. 몸의 어느 부분이든지 그것은 나머지 모든 부분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통신한다. 피부나 눈, 발가락에 생겨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증상도 매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것임을 알려주는 징조일 수 있다. 여러분이 그러한 징조를 미리 알아차려서 간과 담낭을 청소하고 동시에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갖게 된다면 건강과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먼저 담석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